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주항공과 함께 로봇 산업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로봇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작업자의 능률을 올리고 근골격계 부담을 낮춰주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로봇 기업인 뉴로메카에 지분을 투자해 생산 자동화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속속 성과를 들려주고 있는 로봇 산업. 길게 밀렸던 만큼 상승파 등도 크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로봇 얘기가 하여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머스크 때문에 그럴 부분도 좀 있긴 할 텐데요. 자, 오늘 로봇주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곽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그 일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난 지금 11월 사이에 한 달 동안 주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서 네네. 관심을 좀 가져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나온 이슈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 로봇의 상용화 지수를 가리키는 로봇 밀도에서 세계 1위에 등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기존의 로봇이라고 하면은 산업용 로봇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사실은 측면이 많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협동용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은 휴머노이드라든지 또 착용을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그 로봇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로봇 밀도가 2018년도 이후로 매년 평균적으로 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기존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창업자인 이제 카이스트 쪽에서 휴보라는 로봇을 만들므로써 약간 좀 선두를 해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사이 이제 주춤한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나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좀 더 부각이 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동향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있죠. 자동차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일례로 뭐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이제 기점으로 이제 로봇이나 AI 그 산업을 미래 핵심 이제 성장 동력인 산업으로 하겠다라고서 이야기하고 로보틱스 팀을 신설을 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 2021년도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맞아요. 인수를 하기도 했었죠. 이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또 스팟 같은 경우는 로봇계 그 트럼프의 이제 경호를 했다라고 맞아요. 해서 한번 화제가 또 됐었죠. 화제가 네. 되기도 했었고, 여기서 네. 또 더 나아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BMW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차량 생산에다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인 피규어, 그러니까 이 피규어라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이제 투자한 미국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가 만든 휴머노이드거든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차량 그 만들 때 하루 1000건 이상의 차량 생산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 무려 3개월 만에 작업 속도가 한 4배 정도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 개발에 투자하려는 것은 제조 공정에 계속해서 투입하려는 그런 이제 이유들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보다도 좀 더 이제 섬세한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정교화된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반복적인 동작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자인 분들이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산업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직원들을 또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산업용 로봇 개발도 이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활발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워낙 좋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조 원대 수준이었지만 2032년도에는 약 거의 100조 가까이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그 로봇이 산업화에서 가정용으로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AI용 촉각 센서인 디지트 360을 상용화하겠다라고 해서 차세대 이제 로봇손을 또 개발을 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가정용 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가 빠르면 2028년도로 지금 내다보는 견해들도 있고,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역시도 향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1인 1 핸드폰처럼 1인 1 로봇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서 밝힌 만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2035년도에는 휴머노이드 전체적인 시장에서 62%가 가족용이 차지할 것이라는 또 전망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피규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 이제 동영상에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보신 분들은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 저게 진짜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네. 게 그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법한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보편화가 된다. 언젠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로봇 관련주 얘기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관련주들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고은별 앵커. 네, 현대차 그룹이 입기만 해도 생산성을 높여주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로봇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 두 종목이 있는데요. SOS랩 같은 경우에는 2.5% 정규장에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그래도 5일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기관도 2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입됐기도 했었습니다. SOS랩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현대차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으로 다시금 상승 추세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시메스가 있습니다.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3%가량 상승하면서 SOS랩과 사뭇 다른 움직임이 금요일장에 나타났었는데 사실 10월 24일 시장에 상장한 신규 새내기주이고요. 공모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아직도 공모가를 밑도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금요일장 봤을 땐 2만 원 선을 터치해 주려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이 좀 관심을 두고 있다,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대표적인 로봇주이기도 하죠. 지난달만 보게 됐을 때 지난달 초에 11만 원대였다가 15만 원을 회복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LG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7%가량 하락하면서 21선과 61선이 붕괴되긴 했습니다만 금요일을 제외하고 지난달 추이를 봤을 땐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뉴로메카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속속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로봇 시장 커지긴 할 건데 지금 개화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가시권에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투자 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로봇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앞서 쭉 정리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데를 좀 눈여겨봐야 될지 두 분 말씀 좀 듣겠습니다. 자, 먼저 광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을 먼저 보세요? 네, 휴머노이드 하면은 저는 단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떠올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서 향후 이제 지분을 59.9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라는 점에서 기존에 이제 삼성 관련된 또 수혜주로도 한번 부각이 된 그렇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족 보행 로봇인 그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창업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뭐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지만 로봇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이 2021년도 이제 태스크포스로 이제 격상이 됐었다가 약 2년 6개월 만에 해체가 됐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에 계속해서 좀 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태스크포스는 해체가 되기도 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올해 1월에는 투자 전문 자회사 삼성 네스트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노르웨이 그 이렉스 테크놀로지스에 이제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이르면은 연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모멘텀이 내년까지 그러면은 좀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에 대한 발표 기대감도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 기사들 보면은 도요타 공장에 바퀴 구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지난 또 10월 달에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반도체 공정에 유독 물질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그렇죠. 곳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2030년까지 반도체 무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 로봇 연구도 하고 있고,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런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동형 양팔 로봇을 여러 대 구입해서 지금 현재 방안들을 계속해서 고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모멘텀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더 나아가서 스페이스 X 이런 이제 우주항공 분야로 계속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지금 휴머노이드라는 그런 로봇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 사업도 본격적으로 도전한다라는 최근에 관련 이슈도 나온 만큼 네. 이제는 로봇과 우주까지 같이 함께 아우르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앞으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근에 11월 기점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상승세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어지는지 귀추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로봇은 정말 가정용까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확실히 이제 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하겠다. 그리고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처가 좀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혜 기자님은 네. 어떤 종목 보시고 계세요? 시간 너무 짧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로봇에서 일을 시킬 거면 네. 문어처럼 다리가 많이 만들면 더 효율적일 텐데. 팔도 한 10개쯤 그렇죠. 되고. 네. 굳이 왜 이거를 인간형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의문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고른 기업은 SPG인데요. 방금 이제 우리 과학 파트너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레인보우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기업들이 뭐 시장을 선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터리 이제 붐이 일었을 때, 2차 전지 붐이 일었을 때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양극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양극재가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 이 로봇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관절이거든요. 그 관절을 만드는 이제 감속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SPG를 좀 골라봤고요. 일단은 뭐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기업이고 이제 뭐 로봇도 로봇이지만 우리가 이제 가전에 쓰이는 국내 가전에 쓰이는 모터는 거의 다 SPG가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극장 가셔서 4D 영화 보실 때 의자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SPG가 만드는 겁니다. 네. 일단 이런 여러 이제 수익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로봇주가 갈 때는 약간 좀 느리긴 하지만 감속기도 같이 가기 때문에 감속기 기업 SPG도 함께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이 회사 좀 주가나 뭐 차트나 이런 거 뭐 한 1분 정도 짧게 말씀해 네, 주시면.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로봇주들이 움직이면 사실 SPG 같은 경우는 느리긴 하지만 굉장히 좀 차분하게 그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차분하네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이제 몇백억 대였었을 때 미국에서 한 1,500억 정도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도 나왔었던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SPG가 이제 모터도 만들긴 합니다만 로봇에 들어가는 SH 감속기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로봇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고요. 그다음에 SR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거운 거 날리는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건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하반 경직성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한 2만 원대 이하로는 웬만하면 좀 빠지지 않는 느낌이고 제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차트는 뭐냐면 지난 8월 초에 그 2번 연속 초급락이 나왔을 때 엔캐리 트레이딩 관련돼서 그 부분들을 극복을 했느냐가 안 했느냐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95%는 그 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급락 저점 밑에 있는데 SPG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 급락을 좀 극복하려는 느낌을 봤을 때 시장에서 일단은 하반 경직성과 어떤 상승 위쪽으로의 가격대는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최근에 뭐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관 수급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SPG를 꼭 담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로봇 관련주가 있을 때는 나는 아무래도 적자 기업보다는 좀 수익 나는 기업들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G까지 이제 로봇 그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그다음에 모터를 만드는 회사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